한 가지 일에 대해 지나치게 고민하는 건 정신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고민한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럴 때는 고민해도 되는 기한을 정해보세요. 고민하는 기한을 정해놓으면 마음속에 부정적인 감정을 계속 품고 있지 않아도 됩니다. 고민하는 기한을 정하면 부정적인 감정에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책과 함께입니다. 오늘의 책은 뭘 해도 운이 따르는 사람들의 10가지 습관입니다. 글쓴이는 우에니시 아키라, 출판사는 센시오입니다. 유난히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보면 잘 되는 사람은 운을 타고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심리학 박사인 글쓴이는 운이 좋아지는 방법을 알아내기 위해 오랜 시간 운이 좋은 사람들을 조사했고 그 결과 일상 속 작은 습관이 운을 끌어당기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일상에서 생각하고 말하는 사소한 습관이 주변에 좋은 기운을 끌어당기고 이런 하루가 쌓여 운이 좋은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이 책은 습관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실용적인 방법들을 말투, 생각, 태도, 인간관계 등 10가지 일상의 주제 안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 소개된 습관 중에서 가장 쉬운 습관 한 가지를 골라 한번 실천해 보세요. 그리고 또 다른 습관을 하나씩 늘려가다 보면 머지않아 여러분도 뭘 해도 운이 따르는 사람이라는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운을 내 편으로 끌어당기는 습관 알아볼까요? 책과 함께 듣다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많은 힘이 됩니다. 하루에 한 번, 나 자신을 칭찬한다. 자기 자신을 싫어하는 사람은 자기 긍정감이 낮은 경향이 있습니다. 자기 긍정감이란 지금 나의 모습 그대로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자신을 믿는 마음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마음 깊은 곳에 나는 나를 좋아한다라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자기 긍정감이 높아서 굳이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아도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자기 긍정감을 높이려면 스스로를 칭찬해 주어야 합니다. 파견사원 마이 씨는 날마다 수첩에 자신이 열심히 노력한 일이나 성공한 일을 칭찬하는 내용의 일기를 쓴다고 합니다. 오늘은 내 일이 빨리 끝나서 동료 사원의 일을 도와줬다. 남에게 친절을 베푼 나는 참 장하다. 상대하기 거북한 사람과 만나는 날이었다. 생글생글 웃으며 대했더니 상대방도 즐거워 보여서 기분이 좋았다. 이런 식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칭찬할 만한 자신의 행동이나 말을 찾아 글로 쓰는 거죠. 마이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는 누군가에게 칭찬받기만을 바라면서 쓸데없이 속을 태웠는데 저를 스스로 칭찬하는 습관이 생긴 후부터는 저절로 내 자신이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는 자신을 칭찬하는 게 쑥스럽고 낯설기도 하겠지만 곧 익숙해질 겁니다. 남의 눈치 보지 말고 마음껏 자신을 칭찬해 주세요. 내가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라는 자기 긍정감이
몰라보게 자라낼 테니까요. 나 자신을 좋아하는 사람은 자기 긍정감이 높아서 쉽게 불행해지지 않습니다. 고민의 유통기한을 정해두자. 신경 쓸 필요도 없고 잊어도 되는 사소한 일로 마음을 어지럽히면 안 된다. 사소한 일에 집착하기에 인생은 너무나도 짧다. 인생의 시시한 일 때문에 자신의 행복을 망치지 마라. 인간관계의 대가 미국의 데일 카네기가 한 말입니다. 자기 자신을 싫어하는 사람은 사소한 일로 걱정하며 끙끙 앓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인과 데이트 장소를 이야기하다가 의견이 갈려서 싸웠다고 해보죠. 이럴 때 그 사람 의견에 맞출 걸 그랬어. 이 일 때문에 그 사람이 날 미워하면 어떡하지? 헤어지자는 얘기를 꺼내면 어쩌지? 라며 한도 끝도 없이 고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민하는 행위를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때때로 고민은 인간의 성장에 필요하기도 하니까요. 그러나 한 가지 일에 대해 지나치게 고민하는 건 정신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고민한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럴 때는 고민해도 되는 기한을 정해보세요. 앞으로 이틀 안에 그에게 연락이 없으면 내가 전화해야지. 지금부터 4일 동안 그 사람한테 어떻게 사과할지 생각하자.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기간을 정하는 거예요. 고민하는 기한을 정해놓으면 마음속에 부정적인 감정을 계속 품고 있지 않아도 됩니다. 좋은 운을 만들려면 고민하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줄일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고민하는 기한을 정하면 부정적인 감정에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일단 믿는다. 좋은 일을 생각하면 좋은 일이 일어나고 나쁜 일을 생각하면 나쁜 일이 일어납니다. 미국에서 활동한 목사이자 수많은 자기계발서를 쓴 조셉 머피 박사의 말입니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나는 못해라고 생각하면 할 수 없고 반드시 할 수 있어 라고 믿으면 신기하게도 정말로 할 수 있습니다. 머리로는 이해해도 실천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나요? 하지만 아무리 간절히 원하는 일이라도 마음속으로 그게 될 리가 있어? 내가 그걸 할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한다면 현실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마음이 긍정의 힘을 꺾어버리니까요. 혹시 간절히 이루고 싶은 꿈 앞에서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나요? 아마 무리일 테지만 꿈꾸는 건 돈도 안 드는데 뭐. 꿈이 이루어지면 기쁘겠지만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어쩔 수 없지. 그렇다면 아직 자신을 완벽하게 믿지 못하는 겁니다. 반드시 잘 될 거야. 나라면 분명히 할 수 있어. 라고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근거가 없더라도 상관없습니다. 믿는 마음이 자신감을 만들어내고 그 자신감이 행동력으로 이어지며 그 행동력이 현실을 변화시킬 테니까요. 끊임없이 믿으면 매사가 확신으로 바뀝니다. 누구에게나 통하는 마법의 말. 우리가 쓰는 수많은 말 중에 고맙습니다 라는 말은 긍정 에너지가 가장 강한 말입니다. 이 말은 만능입니다.
어떤 장소에 있든 어떤 사람을 대하든 이 한마디로 자신과 주위 사람 모두가 행복해집니다. 신세를 진 사람은 물론이고 평소에 소통이 없던 사람에게 아주 작은 이유를 들어서라도 고맙습니다 라고 해보세요. 관리직에서 일하는 미소 씨는 부하 직원들에게 늘 열심히 일해줘서 고마워 라는 말을 서로에게 자주 건네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랬더니 부서의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졌다고 합니다. 식당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도 맛있는 요리였어요. 고맙습니다. 라고 점원이나 사장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좀처럼 만날 수 없는 친구와 전화 통화를 한 뒤에도 이야기 들어줘서 고마워 라고 인사했더니 상대방이 무척 기뻐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미소 씨의 표정도 밝아지기 시작했고요. 고맙다라는 말은 상대방뿐만 아니라 그 말을 한 사람의 마음에도 긍정 에너지를 불어넣습니다.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는데 부끄러워할 필요가 있을까요? 주위를 둘러보면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어지는 일이 많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지낼 수 있게 도와줘서 고마워 라고 자신에게 말을 걸어도 좋습니다. 긍정적인 감정은 자꾸 표현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감정이 더 커지고 더 많아집니다. 고맙다라는 말은 상대방뿐만 아니라 그 말을 한 사람의 마음에도 긍정 에너지를 불어넣습니다. 실패가 진짜 실패가 되지 않으려면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 방면의 달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도 실패하는 경우가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 실패를 나만의 불행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실패에 낙담해서 이런 실수를 저지르다니 나는 쓸모없다. 나에게는 능력이 없다. 라며 심각하게 좌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한 번도 실패해 보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심지어 역사에 남은 위인들도 모두 실패했던 적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실패했을 때 이 실패에서 나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라고 생각해 봅시다. 컴퓨터로 업무를 거의 마쳤는데 잠깐의 실수로 중요한 데이터를 모두 지워버렸다면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정말 최악이야. 라며 자책하지 말고 다시 작업하다 보면 이전보다 더 좋은 자료를 만들 수 있다라거나 더 중요한 일에서 실수하지 않아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런 일을 한번 겪고 나면 중요한 데이터는 확실히 저장해 놓자. 데이터를 날려버리지 않도록 복사해서 다른 파일에도 저장해 놓자라는 식으로 실수를 방지하고 개선하는 방법을 찾게 됩니다. 실패는 공부입니다. 실패에 절망하고 괴로워하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얻지 못할 뿐더러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마저 빼앗깁니다. 실패에서 성공하는 법을 찾으면 실패를 디딤돌 삼아 좋은 운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실패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 되돌아보아야 실패가 실패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시 태어나면 하고 싶은 일을 지금 한다. 꿈을 갖고 싶지만 도무지 못 찾겠다라는 사람은 시점을 조금 달리 해볼까요? 만약에 다시 태어난다면
어떤 인생을 살고 싶은가라고 자신에게 질문해 보는 겁니다. 전 세계를 여행하고 싶다. 패션과 관계된 일을 하고 싶다. 넓은 단독주택에 살면서 개와 고양이, 새 등 많은 동물을 기르고 싶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다가가면 되고 싶은 나의 모습, 살고 싶은 나의 인생에 대한 대답은 수없이 많아집니다. 이 생각 속에 꿈과 소망에 관한 힌트가 숨어 있습니다. 다시 태어나면 해보고 싶은 일을 생각하다 보면 굳이 다시 태어나지 않더라도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전 세계를 여행하기란 어려울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차근차근 돈을 모은 뒤 회사에 휴가를 내면 몇 개국은 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여행을 하다 보면 회사를 그만두는 큰 결단을 내리지 않더라도 전 세계를 여행할 수 있을 겁니다. 패션 업계에서 일하고 싶다면 과감하게 이직을 고려하는 방법은 어떨까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다는 각오로 용기를 내는 겁니다. 관련 경험이 전혀 없어 두려운 마음이 든다면 다양한 교육기관에서 기초 경험을 쌓고 전문가들의 조언을 듣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단독주택에서 살고 싶다는 꿈도 자신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찾으면 못 이룰 것도 없습니다. 꼭 집을 사지 않더라도 빌리는 방법도 있겠죠. 요즘은 최소 비용으로 집을 짓는 방법도 많으니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돈을 모아 꿈을 이룰 수도 있습니다. 말이 쉽지 어차피 나한테는 무리야 라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모두가 안 된다고, 모두가 무리하지 말라고 말리는 일을 당당하게 도전해 실현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다시 태어나지 않더라도 지금 자신의 모습과 상황에서 이룰 수 있는 꿈은 반드시 있습니다. 내 꿈은 무엇인가? 무슨 일을 할 때 가장 기쁜가? 자신에게 꼭 던져봐야 할 질문입니다. 다시 태어나지 않더라도 지금 자신의 모습으로 이룰 수 있는 꿈은 반드시 있습니다. 한번 해볼까? 가벼운 마음으로. 운을 좋게 하려면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행동력을 익힐 수 있을까요? 재미있어 보이거나 흥미를 유발한 일에 도전해보는 겁니다. 겁이 많거나 행동하기를 주저하는 성향이라면 흥미가 생긴 일을 앞에 두고도 실패하면 어쩌지? 지금 이 일을 하면 시간을 빼앗길 텐데. 도전했다가 적성에 맞지 않으면 여러모로 손해만 볼 거야. 라며 부정적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면 도전을 포기하게 되고 결국 상황은 전혀 달라지지 않습니다. 새로운 일에 도전할 때는 어깨에 힘을 빼고 앞일을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말고 마음을 편하게 가져야 합니다. 파견사원 누미 씨는 춤을 배워보고 싶어서 온갖 댄스 학원의 체험 레슨에 참가했습니다. 처음에는 발레 학원에 다녔는데 6개월 후 다른 장르의 댄스가 적성에 맞을지도 몰라서 훌라 댄스 학원에 다녔습니다. 그 학원에서 마음 맞는 친구들이 많이 생겨 그들과 팀을 짜서 대회에 참가할 정도로 실력이 향상되었죠. 작심삼일로 끝나는 일이라도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정말로 좋아하는 일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재미있어 보이네. 한번 해보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들면 조금 해보자 라는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해 보세요. 생각지 못한 즐거움을 발견할 겁니다. 어깨에 힘을 빼고 앞일을 깊이 생각하지 말고 마음을 편하게 가지면 저절로 행동력이 향상됩니다. 강약 약강 말고 강강 약약. 상대방이 누구냐에 따라 태도를 쉽게 바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A씨와 만나기로 약속했는데 B씨에게서도 같은 날 식사하자는 연락이 왔다. B씨가 인맥이 넓어서 득이 되는 이야기를 들을 가능성이 더 높으니 A씨와의 약속은 취소했다. 내가 좋아하는 타입의 이성에게는 웃는 얼굴로 대할 수 있는데 내 타입이 아닌 사람에게는 얼음처럼 차가워진다. 상사나 거래처 사람에게는 굽실거리며 고개를 숙이는데 레스토랑 직원이나 택시 운전기사 등 고객의 입장이 되면 태도가 돌변해서 거만해진다. 이런 사람을 많이 보아왔을 겁니다. 자신에게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해서 거칠고 성실하지 않게 대하는 사람은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중요한 사람에게 호감을 얻고 싶어서 특별히 대우하는 게 뭐가 나빠? 중요하지 않은 사람에게 호감을 얻지 못한다 해도 딱히 곤란할 일은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남에게 진심 어린 호감을 얻고 싶다면 누구에게나 성실한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불성실한 태도로 세상을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습관이 되어 아무 데서나 그런 태도를 보이고 그로 인해 사람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게 됩니다. 진실로 성실한 사람은 누구에게나 성실합니다. 그 어떤 사람을 대하더라도 거만하거나 거드름 피우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좋은 평판이 곧 좋은 운을 끌어당깁니다.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에게는 운도 따라오지 않습니다. 중요한 사람 앞에서만 좋은 얼굴을 해봤자 감춰둔 마음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나이 드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인다. 나이 드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기꺼이 나이 드는 자신을 수긍하고 긍정하는 사람도 있죠. 어느 쪽이 운을 끌어당길까요? 물론 나이를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나이를 지나치게 두려워하는 사람은 부정적인 기분에 휩싸여 살아갑니다. 예전과 같지 않은 자신의 모습을 보며 우울해하며 무기력해지죠. 젊을 때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피부가 예뻤다. 지금은 아무리 돈을 쓰고 관리를 해도 효과가 없다. 젊을 때와 비교해서 체력이 떨어졌다. 약속을 잡거나 놀러 가는 것도 부담스럽다. 예전에는 삶에 대한 의욕이 넘쳐서 하고 싶은 일은 주저하지 않고 도전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용기가 없다. 실패하면 더 이상 일어설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 괜히 시간만 낭비하는 게 아닐까 싶다. 모두 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나이를 먹고 쇠약해지죠. 인간의 운명이며 거스를 수 없는 이치입니다. 육체적으로 변할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위축되기도 합니다. 물론 나이를 먹었음에도 정신적으로나 체력적으로 젊었을 때와 다를 바 없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이를 먹어가면서 변화되는 모습을 실감합니다. 그래서 우울감을 느끼기도 하죠. 그렇다면 이런 상황 안에서
행복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이를 먹어야 얻을 수 있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가령 나이 든 사람들의 경험은 누구도 따라올 수 없습니다. 최근에 여성 사업가의 활약상이 눈에 띄게 많아졌는데 젊었을 때 수많은 난관을 극복하고 30대 후반에서 40대에 독립해서 성공한 경우가 많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그만큼의 경험이 쌓인다는 뜻이고 그만큼 사회적으로 단단해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몸소 체험에서 얻은 지혜는 책으로는 배울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한 해, 두 해 경험이 쌓이다 보면 어려움이나 고난 앞에서 조금은 덜 흔들립니다. 세상을 다른 눈으로 바라보게 되죠. 젊을 때의 나와 나이 들어서의 나는 아마 조금 다를 겁니다. 나이가 들어도 즐거워 보이는 사람에게는 분명 그들만의 비밀이 있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그만큼의 경험이 쌓인다는 뜻이고 그만큼 사회적으로 단단해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누구에게나 고민이 있습니다. 학업, 진학, 이성, 직장, 결혼, 부부, 자녀 문제 등 고민의 색깔이나 무게도 저마다 다릅니다. 고민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자신의 고민이 가장 무겁게 느껴집니다. 그러니 상대의 고민이나 걱정거리에 대해 함부로 단정 짓거나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나는 예전에 사업이 망해서 전 재산을 잃은 적이 있어. 그런 악조건에서도 이렇게 다시 일어섰는데 자네의 경우는 별일도 아니야. 나는 3년 동안 투병 생활을 한 적이 있어. 너는 그 정도로 큰 병도 아닌데 뭘 그래. 그저 따뜻한 위로를 건네면 될 일인데 괜한 말을 얹어서 상처를 주고 마는 것이죠. 친구나 지인이 고민에 빠져 있을 때는 상대방에게 공감하는 것만으로 큰 위로가 됩니다. 최고의 리더십은 공감 능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상대의 상황과 감정을 이해하고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은 사람들의 마음을 쉽게 얻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맺어진 사람들은 운을 끌어당기는 강력한 에너지를 발산합니다. 역지사지의 마음은 모든 갈등을 푸는 시작점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오늘도 무탈하게 자주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또 만나요.